예, 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제가 질문했던 질문서하고 시장님 답변서는 속기록에 좀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선소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생한다는 인사 먼저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가운 소식입니다. 고용위기 지역이 연장이 됐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고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 공무원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자유 게시판에 보니까 이런 코로나 상황에 시정 질문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적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시정 질문하지 않으면 내년 4월까지 긴 시간에 이제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시정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많은 양해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문동 중학교 신설 또는 이전 재배치 관련하여 지역구 김성갑 도의원께서 지난 10월 13일 도정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정 질문 동영상을 제가 편집을 하고 자막을 좀 만들었는데 한 6분 정도 되는데, 이 동영상 먼저 보고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영상 좀 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 도정 질의를 할 때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거제 교육지원청 이전 문제하고 예. 중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 어떤 어떻게 일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제교육지원청사 이전이나 그 다음에 상문동 지역의 과밀학업 해소 또는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고, 지난 또 최근에는 10월 5일 날 부교육감님께서 기관 설립과 관련한 컨설팅을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한번 사실은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다양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아시다시피 제18학교군입니다. 이 동일 학교군에서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다 하나의 좀 걸림돌이 있고요. 두 번째는 2023년 이후에 진행되는 상문동 지역에 약 한 8,350세대였던 아파트 설립 계획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그것을 수용 계획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게 하나의 사실은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 이전 문제도 있고, 예. 중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가 예. 있는데, 그 두 기관을, 두 개의 어떤 시설을 갖다 옮기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비용 측면에서 보면 비효율적이다라는 게 제 생각은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제안을 했던 게, 18학군 내에 어떤 시내에 있는 학교를 이전 재배치를 하고, 그 학교에다가 교육지원청을 이전된 학교에 어떻게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 교육지원청을 이렇게 새로 지어야 될 일은 없으니까, 또 재활용 측면에 보면 그런 제안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그렇습니다. 좀 더해서, 예. 보면 아까 미래교육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제 지역에 아이들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도 학교에, 이전하는 학교에 같이 이렇게 넣어서 몽땅거리에 원스톱으로 많은 민원들을 한 번에 이렇게 해결해내자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렸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큰 틀에서는 기본적으로 의원님이 생각에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중학교를 이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키를 쥐고 있는 부분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가지든지 가지고 부딪혀서 해소가 돼야 이 부분이 함께 맞물려서 복합적으로
순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난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나 예. 그 또한 예. 우리가 이제 행정이나 정치적으로도 풀 일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그건 관련해서 제가 이제 거제 시장님하고 잠깐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거제 지금 있는 거제 교육지원청사를 거제시가 매입하는 것도 한번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든 부분들을 한꺼번에 놓고 한번 또 교육청하고 거제시하고 예. 한번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종합적인 대안을 갖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거제 지역의 교육지원청 이전 문제하고 상문동의 중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보고를 받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좀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하신 거제교육지원청과 상문도 지역의 중학교 신설 문제는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해결하는 것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제교육지원청 건물이 팔리지 않고는 저희들은 하기 어려운 그런 점을 거제시에서 만약에 그렇게 매입을 해준다면 고리가 풀릴 수 있는 그 단초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행정국장이 답변 드렸듯이 학교 신설이라는 것이 교육부가 하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가장 큰 예산도 예산이지만 가장 큰 언덕이 되는데 그 부분은 그것과 같이 의원님이 제안하신 거제시청하고의 협의 이것을 종합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지금 예산 사정이 썩 의원님 교육위원이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사정이 썩 여의치가 못하고 또 교육청 본청 건물도 천장에 성면을 저희들이 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학교의 성면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거제교육지원청 식구들이 엄청나게 불편한 점을 저희들이 또 잘 알고 있지만 민원인들도 자댈 곳이 없어서 애를 먹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 학교보다도 교육지원청을 우선할 수는 없어서 항상 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우리 교직원들에게 참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제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교육청과 협의할 의사를 제가 전달받았기 때문에 거제시하고 협의를 좀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영상을 집에서 틀 때는 싱크가 맞았는데 싱크가 맞아. 제가 지난 21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신안중학교 이제 이전을 통한 상문동 중학교 문제를 해결하자는 어떤 해법을 건의를 드리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아이파크 2차에 사시는 시민분께서 이제 제 의원실에 찾아오셔가지고 제발 빨리 중학교 문제는 이제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문동 중학교 신설 문제 질문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지금 도정 질의를 봐서 알겠지만 또 김성갑 도의원도 제가 시정 질문하고 나서도 도정 질문 같은 건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시장님 지금 도교육청 행정국장이던데 답변 중에 2023년 이후 상문동 지역에 8,350세대 아파트 건립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상문동 지역에 8,350세대의 그 아파트 관련해가지고 건설사에서 허가를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예, 지금 곧 아마 착공에 들어갈 이 아파트 세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6건 정도가 이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6,223세대 정도가 일단 계획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6,203세대가 지금 건립 계획을 넣어놨고 지금 네. 현재 착공계를 넣었다든지 하는 거는 예,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고요. 예. 계획만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그제 경기나 여타 사정을 감안하면 8,350세대 건립은 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고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김성갑 도의원이 이제 시장님 만나셔가지고 거제교육지원청 매입 관련해서 면담을 했다 하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게 와전이 되면 안 되는데 거제시가 매입하겠다라고 얘기를 단정적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협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었지 전혀 협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떤 공감의 시간, 공론의 시간 이런 부분들도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하겠다라고 자칫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인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의원님께서 분명히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얘기를 한 것처럼 교육감이 얘기를 한 것처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상문종합교육 신설만 가지고 이렇게 일을 추진했을 때는 상당히 중투위를 통과되거나 교육부 승인을 얻어낸다거나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 이전 문제,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 이전 문제, 그 다음에 학교 신설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통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은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대안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고 저도 그런 큰 틀에서 통합적으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은 협의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 부지를 우리 거제시가 매입을 하고 그래서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진다면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어쨌든 상문중학교의 어떤 부분들은 이 중학교 신설 부분의 필요성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어떻게든 우리 거제시가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고현항 재개발 그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또 많은 세대의 아파트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새로운 학령 인구들이 또 그 주변으로 이렇게 또 많이 증가되는 이런 또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은 예상이 되지만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뭐 거제 교육정책 매입을 하든 아니면 그 답변에 보니까 이게 18학군 내 우리가 18학군 내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지금 18학교 분의 이제 범위가 뭐 계룡, 수월, 기성, 장평, 신현, 중곡, 오비, 거제 중앙, 양지, 거제 고현, 삼룡, 제산, 거제 상동, 거제 양중 이래가지고 18학교군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내 어떤 인구 증가 요인이 있으면 이제 신설이 가능하다는 이제 얘기인 것 같은데 그 협의를 뭐 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신설 관련해서 협의가 좀 있었고 현재 신설이 가능합니까 혹시? 지금 현재 교육청 입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설이 어렵다는 쪽입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교육지원청으로 받은 공문을 통해서도 이 상문동 쪽에 학교 부지를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의 신현중학교 중심으로 새로운 그 아파트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신현중학교 중심으로 그 입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당분간 많이 늘어날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은 공문에 있어서는 이전 재배치는 신현중학교 이전 재배치는 어렵다라는 게 아까 뭐 교육감님은 그런 발언을 뭐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받은 공문은 이전 재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라는 저희들이 공문을 이제 받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를 이전 배치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그러면은 이 상문동의 중학교 문제를 그냥 모른 채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김성갑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된 게 전혀 없습니다. 진행된 게 전혀 없고 대신에 이런 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무 라인을 통해서 협의를 지금 진행을 시켰습니다. 저희 특보를 통해서 교육감 특보라든지 교육감 정무 쪽을 통해서 이런 아까 그 나왔던 통으로 해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육청의 여지가 어떻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양님 답변을 들으니까 이제 여기 이제 답변에는 이제 긴밀히 협의 중에 있는 거고 또 신설도 좀 힘든 부분이고 그 이전도 힘든 부분.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받은 과장님 그게 언제 공문이 왔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질의를 했고 14일자에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저희 시로 이제 공문 내용에 따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으로 인해서 신현중학교의 이전 재배치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제 저희들 공문을 현재 지금 받은 상황이고 이제 이런 부분과는 이제 별개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이전 문제, 그다음 상문중학교 해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신현중학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가 교육청 부지를 이제 매입을 한다는 이제 그런 전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신현중학교를 상문 쪽으로 이전 재배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밑에서 지금 접촉을 좀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뭐 이전 재배치를 하든 아까 뭐 이전 재배치가 힘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져 가지고 이제 신설을 하든 신설이 제가 보기에 뭐 가장 그 이제 좋은 방법이죠. 이제 등투 통과해 가지고. 근데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게 이제 이게 신설 조건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아파트 건립이 신설 조건이 돼 보니까 그 비근한 예로 우리 장평초등학교 이제 장평동에 덕산하는 2차 옆에 초등학교 부지 거기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교육청 가서 물어보니까 아파트가 6천 세대가 지금은 뭐 5천 세대라고도 하던데 6천 세대가 안 지어지면 그 신설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 학교 못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13년째 그냥 방치 중이죠.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장평동에서 이야기한 게 이제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수요가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지을 거라고 하지만은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제 움직임이 없으면 그 경찰서 유치하자는 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도정 질의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도교육감은 그 하나의 단초 그 중학교 신설이든 이전에 대한 어떤 하나의 단초가 된다라는 교육감님의 답변이 훨씬 그 현실성이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은 그 지금 그 교육감님이 지금 도정 질의를 통해서 하셨던 부분 저는 상당 부분 뭐 그 도연하고 논의가 있었던 발언으로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좀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게 훨씬 좀 낫지 않습니까? 그 세월만 저는 또 무슨 조건만 기다리고 막 이러다 보면 시간이 계속 가니까 그러면 또 우리 애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걔는 애들이 보니까 원님 그런 거 아닙니까? 신설은 어쨌든 이 중투위 통과 이런 과정에서의 그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지금 학령 인구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또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데 대한 교육부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인식 이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설은 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의 고민들이 시작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봐지는데 저희들로서는 예를 들어서 교육청 부지를 매입한다 치더라도 이전 배치에 대한 학관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제시되지 않으면 이런 성사되기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그렇더라도 여전히 또 학부모들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남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 장평 중심, 그 다음에 고현동 중심의 학부모, 그 다음에 새롭게 고현항 재개발 지역에서
이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의 또 이런 그 중학교에 대한 기대,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학군 조정을 통해서 내지는 잘 이렇게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안들을 또 이렇게 교육청에서 만들어내느냐. 저희들이 교육청 부지 매입해서 이게 이력성사대가 될 수 있다면은 제가 볼 때 그건 큰 어려움 없다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매입하냐 이러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이제 보는데, 근데 이전 재배치 이런 이 부분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고 이게 교육청이 의지만 가지면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또 우리 학부모들의 어떤 그 공감대를 어떻게 좀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깔끔하게 신설이 되는 쪽으로 가면 제일 뭐 깔끔하겠죠. 상문동 쪽이 승학교를 하나 신설 이제 하는 쪽으로. 어차피 저희들은 신설 쪽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문동 신설에 대한 박차를 가해갈 겁니다. 가해가고 동시에 교육청에서 만약에 그런 제안이 온다거나 그런 협의 테이블이 만들어지거나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협의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임해서 어떤 방안들을 한번 찾아볼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예. 지난 우리 2021년도 당초 예산 지정연설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또 있고 나니까 이제 언론에서 이제 뭐 산업이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김해시 의원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세계적인 대기업 2개를 가진 제가 부럽답니다. 사실 자기들은 중소기업밖에 없어가지고 경제 파급 효과가 덜하다 하고, 또 통영시의회 또 의원님들 만나보면 대규모 리조트가 2개나 있는 제가 부럽답니다. 자기들한테 놀기만 놀고 잠은 그제서 산다고 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산업이나 관광도 우리도 나름대로 이제 경쟁력은 있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저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비전도 발표하고 당연히 복지 정책을 통해 이제 복지 관련 예산도 늘리고 뭐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시고, 하지만 저는 뭐 아직도 부족하다. 근데 상문동에 이제 중학교 신설이나 이전 문제도 저는 교육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문동의 아이들은 교육복지에 이제 중학교에 대한 교육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외가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 이제 매입의 방법을 통한 뭐 이전이든 아니면 뭐 신설이든 교육청하고 잘 협력해가지고 중학교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문동 중학교 신설은 우리 시장님 공약 아닙니까? 그죠? 공약이니까 여러 가지 뭐 제약이 있을 겁니다. 중투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최대한의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이파크 2차에 주민분이 저를 시정주문 동영상을 보고 바늘차까지 내시고 의원실을 찾아오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신설 조건을 맞추고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면 저는 결국은 세월만 간다. 그래서 제시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교육청과 만나서 협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좀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갖고 앞으로도 어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동 지역의 이 학교 문제는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시급한 문제니까 이 부분 끝까지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